두 분 얘기를 종합해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술핵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거든요. 몇 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수량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이 1991년도 남북 비핵화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책 비정하면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번 실수하면은 한미동맹관계가 한 번 상처가 나면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지혜와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면은 91년 이후에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했고 두 번이나 원폭을 실험을 했고 지금도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플루토늄 폭탄과 농축 우라늄 폭탄 두 가지 얘기했는데 박 장관님 전에 여러 번 설명하셨어요. 플루토늄 폭탄은 폭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어려움이 많은데 대신에 농축 우라늄 폭탄은 무조건 그건 100%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갚기 위해서 노력을 북한이 많이 해서 지금 그런 단계까지 거의 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다행히도 소형화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술핵 재반이 문제, 핵 주권의 자유적 보호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전술핵 재반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까지도 한국 국민들이 자유로운 논의와 토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평화와 육자회담, 남북회담의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국 전술핵의 재반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또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합의를 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균열이 가지 않는 전제, 또 한반도의 통일이 환경에 왔을 때 중국이 그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오해를 하는 일이 들어간다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없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신 박사한테? 그래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최근에 인터넷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어느 연구소 연구원이 북한의 그 원자 핵무기가 20개가 아니라 200개 정도 있을 거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북한의 핵 물질의 지하자원 부존 자원이 세계 최고다. 이런 것이 보도되고 있고 지난번 실험이 실패한 좀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투명화 핵무기 실험한 거다라고 이제 미국 연구원은 발표한 거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압록강의 철교를 중국이 부속 처리 단위를 개설해 주는 것과 자원을 중국으로 많이 반출하는 것 쪽에 북한의 핵 물질의 부존 자원이 굉장히 많이 달아가는 것을 중국이 다시 보면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핵무기 개수 문제는요, 개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초기에 북한이 핵을 가졌느냐 마느냐 2006년이죠. 2006년 전에는 플루토늄 하면은 제일 잘 만들 때 효율이 제일 이제 만든 기술이 이제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때는 뭐 4kg 정도, 4.5kg 정도 뭐 되면은 20kg 정도를 한 발을 만든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나누기를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40kg 가지고 있으면 10개 정도 만든다 이렇게 서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실력이 이제 그런 실력이 아니거든요. 현대가 옛날 초기에 폴이 만들던 시절하고 지금 제네시스 만드는 현대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서는
이제는 뭐 4kg의 플루토늄 가지고 20게이트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20게이트 핵무기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은요 거의 다 목표가 예전에는 20KT였는데 노미널 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0KT가 정도 좋다. 왜? 핵텔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KT로 뉴욕에서 한번 이 실험을 해보니까 911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911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려면 10KT 정도 터뜨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해다 보니까 이제 이 임계 질량 계산, 임계 구조가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플루토늄 몇 킬로, 고농축으로는 몇 킬로그램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임계 질량이고요. 임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플루토늄도 국수가락 쓰면 길쭉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동그랗게 뭐 공처를 만들어 놓아도 안 됩니다. 이게 뭐 계란도 아니고 뭐 이제 실제로는 그 이제 기하학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또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또 고폭 화약에 따라 다르고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개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그전에는 기껏 해봐야 10개 내외다 하는 그 얘기와 지금은 최고로 맥시멈은 나는 200개로 본다는 사람이 나오면 과학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뭘 깔고 하냐면 북한의 핵기술이 그만큼 이제 진전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왕년의 북한 핵기술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저기 중국으로 자꾸 넘어간다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우라늄 같은 게 상당히 탐이 나겠습니다만 김정일이도 우라늄만 김정일도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애가 좀 못돼서 그렇지. 김정일이가 그 우라늄 광산까지는 팔아먹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뭐 사실 핵무기만 아니면 우라늄보다 비싼 게 많죠. 그건 당장 뭐 우라늄 4배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걸 알아요. 금광이라든가 뭐 이상한 광산, 뭐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에는 우리가 필요한 히토리라고 하죠.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박 장관님 그쪽에 계가신데. 그 히토류를 생산하는 것은 그게 어떤 특정하게 다 교화서적인 그런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석탄을 캐내는 광산에서도 또 이상한 물질을 캐내가지고 그걸 몇 번 가공을 하면 그런 데서 아주 소량이지만 히토류니까 당연히 소량이죠. 희귀금속 아닙니까? 희귀금속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타깝죠. 중국은 그런 것을 노려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그 희귀금속, 히토류 금속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이 80% 가지고 세계를 자유지 못하겠대요. 80% 가진 놈이 90% 되면 자유지합니다. 미국도 코로를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 10%에 저는 생각했는데 10%에 북한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먹는 게 급하니까 그때 중국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좀 던져주면 이거 얻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참 부상한 놈입니다. 못되었기 때문에 부상한 놈 이런 게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북한의 그런 첩보 같은 거 신문에 나고 할 때 그 뒷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걸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 회원들처럼 느끼고 있는데 한반도의 자유로운 통일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또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올 수 있고 주변 국가에서 올 수 있고 우리 내부적인 반발 세력에서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소위 21세기는 프리덤, 자유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유의 지배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국가에도 없고 어떤 나라의 지도자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의 통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뜻이고 우주의 섭리고 국민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황금병 문제도 나오고 중국과 북한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북한의 탄광권을 뺏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자원과 중국의 대륙을 너무나 광활합니다. 너무나 광활해요. 이번에 내몽고에서 그 몽고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도 독립권을 달라, 인종차별 싫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단히 몽골에서 600만 몽골족이 사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인들이 한 2,700만이 들어가서 살면은 땅을 점령하고 지상권을 점령했지만은 그들의 영혼과 주권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일 북한의 자유로운 통일이 됐을 때 월남 공산화와 마찬가지로 월남 공산화 이후에 먼저 정부에서 한 조약들, 계약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냉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자유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한의 하나의 국가가 됐다. 또는 한 독립된 국가를 한 1년 동안 과거 정부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선택된 정부가 아니에요. 그 정부가 이뤄놓은 국제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계약회의, 애국관계회의는 그건 무효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무효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남북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볼 때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이 지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평한 계약과 조건은 그건 무효예요. 두려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대한민국인데 누가 감히 대한민국 땅에 와서 비합법적이고 불공평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먼저 집권했던 사람들의 불법적인 이 문서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요. 그럼 우리 한국의 헌법기관이나 국민적 의지, 국회나 또는 재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우리가 극복해요. 우리는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술핵의 재발과 핵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 자유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해로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국제사회를 우리가 리드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정적인 리더십 여하에 따라서 국제사회 분위기를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북한 동포나 남북 국민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강대한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이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지난 10여 동안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병식 장관님의 전문적인 강의도 많이 들고 우리 김태호 박사 또 신성택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 과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우리 신 박사께서 아주 금의 환영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백만대군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 박사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박사도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나 어두운 날이 있으면 밝은 날이 있는 거니까 아마 밝은 날이 곧 올 것을 믿고 있고 김태호 박사에게 정기를 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시고 해양 강국 그 대양 해군을 만드시는데 기초와 초석을 다 쌓으시는 우리 김영관 제동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불편하지만 늘 나오세요. 우리 박수 한번 감사와 동료입니다. 그래 우리 황산 선생님 안 계시면은 우리는 말하자면은 이 경계 없는 항구처럼 갈 뻔했는데 늘 귀중한 물고와 한학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조명을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산 선생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네, 우리 박 장관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 소개를 못하겠고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나옵시다. 이 일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암담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 절대로 비관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다 무너졌던 나라가 제때에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장미꽃이 필 수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장미꽃이 너무 많이 펴가지고 우리 잠시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장미꽃이 펴있지 않습니까? 6월은 장미의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은 6월이고 장미의 국가입니다. 우리 꽃을 피워주어서 또 힘을 냅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정일이 끝나면 북한 핵도 끝나는 겁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합의와
지도자의 역량 있는 지도력이 있으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위험이고, 그게 우리 국제에 얘기하고 보름이 짊어지고 있는 과제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뜨거운 박수를 한번 전해드리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회원 두 분이 경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세원 회장님, 김기영 회장님 두 분이 한 분은 칠수를 맞아서 가만히 있어. 나도 알아. 한 분은 칠순이고 한 분은 팔순이요. 70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 미리내에서 자기가 직접 지은 시를 가지고 음악회를 합니다. 전세원 회장님. 그래서 여기서 12시 반, 토요일 날 12시 반에 차가 출발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 그랑 같이 가시면 되고, 그날 12시, 토요일 날 12시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김기용 회장님의 필순 자손들이 4남매가 있는데, 잡선단 열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초청받은 분들이니까 시간 되신 분 오셔서 간단히 우리 축하드리고, 그리고 출발할 겁니다. 김경 회장님, 저전 회장님 계세요? 이분 박수 한번 우리 나와서 인사하세요. 나와서. 근데 머리 염색만 했으면 8순이 아니고 6순이 됩니다. 네. 그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국제외교원 포럼은 사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애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요일날 함께 만나서 우리 뜻을 담그고 국민에게 전파하는 선도 역할, 말하자면 평화의 전도사, 자유통일의 전도사 역을 자임하면서 계속 노력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